396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저자, 전영수. 출판일, 2022년 2월 15일. 저자 소개, 전영수.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글로벌 시대의 인구 트렌드를 읽어내는 사회경제학자. 관심사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사회 시스템 구축으로 고령화 선두주자 일본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인구 추이를 비교 분석해 대한민국에 최적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저자는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각자도생 사회, 대한민국 인구 소비의 미래, 한국이 소멸한다,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인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아이보다 노인이 많아지는 인구 역전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은 고령인구 비율이 15%대로 중년사회에 놓여있지만 1700만 명에 달하는 1955년부터 1975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으로 옮겨가는 순간 한국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노화 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2025년이면 베이비부머 마청인 55년생부터 만 70세가 되고 이때부터 20년간 생산 가능 인구의 절반가량이 부양 인구에서 실질적인 피부양 인구로 전환된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 쇼크까지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새 미래를 기획해야 한다.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부동산 붕괴, 지방 소멸 등의 영향을 미칠 충격적인 전망이지만 아직 정부의 준비는 미흡하다.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에 196조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을 당장 집행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급히 인구 대응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저자는 고객 변화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연령별 성별 등으로 구분했던 과거의 고객 모델은 경쟁력을 잃었으니 다양화된 취향과 소비 패턴을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저자 말대로 당장 길거리만 봐도 달라진 사회상을 그려볼 수 있다. 학원 광고는 묘지선전으로, 산부인과는 정형외과로, 독서실은 요양시설로, 인스턴트는 건강식으로 무게중심을 갈아타고 있다. 유아 기저귀는 불황이나 어른 기저귀는 호황이다. 저자는 이 밖에도 17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이 중심이 될 시니어 마켓,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ESG 등에 주목하며 경제 일자리 분야의 핵심 인사이트를 전한다. 그에 따르면 사양 산업은 없고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대체될 뿐이다. 변화하는 인구 트렌드를 알면 불황 대신 호황이 펼쳐질 다양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학은 모든 설계의 기초,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 전영수 교수는 청년 중년 노년의 연령 구분법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20년간 초고령 사회에 놓이게 될 정해진 미래를 기발하게 뒤엎는다. 저출산을 단순히 시장의 축소라 보지 않고 새로운 시장 개척과 연결짓는 저자의 통찰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미래상을 제시한다. 코로나19가 국제 인구의 유입을 막으며 과거 예측했던 것보다 8년이나 빠르게 총인구 감소 시점을 앞당겼다는 점도, 급격한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 국방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교육 부재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사회이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과 이에 각 지자체가 내놓은 개별 정책도 흥미롭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나아가 저자는 인구 문제를 돌파할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인재혁명을 제안한다. 인구를 숫자가 아닌 질적 개념의 인재로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으로 이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각국이 생산성을 국가 의제로 삼은 것과 같은 배경에서다. 결국 인구의 역동적인 변화를 먼저 알아챈 사람만이 격동의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아마존, 마켓컬리, 쿠팡, 배달의 민족,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인구 트렌드 분석을 통해 탄생한 미래 산업이고 부동산, 주식 등 부의 이동도 인구 트렌드를 알아야 빠른 포착이 가능하다.
새로운 미래를 선점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보다 더 기본이 되는 트렌드 분석서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는 심각할 정도다. 외신은 일찌감치 대단히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한국의 인구 경로를 주목했다. 다양한 관점과 분석으로 한국은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에 집중한다. 도대체 한국에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원래 선진국일수록 저출산이 자연스럽다. 가치 변화와 성장 감퇴 등이 어우러져 출산 동기가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 여기에 몇몇 요인이 추가된다. 워낙 단기간에 압축적 고성장이라는 사회 변화를 겪은 탓인지 갈등형 자원 쟁탈이 덧붙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일자리 부족은 물론 계층 이동과 도농 격차 등이 그러한 쟁탈전의 결과다. 경쟁에서 뒤처진 청년층이 선배 세대와 완벽하게 결별하는 경로를 택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국의 변화를 담아낸 인구 통계를 복건대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한국 사회에 허락된 시간이 별로 없다. 단기간에 인구 구조가 변화한 것을 볼 때 한국 사회의 앞길은 보다 드라마틱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제 근본 수술 없는 단기 처방으로 병을 키우는 행위는 두고두고 원망과 질타를 받을 자충수임을 깨달을 때다. 한국은 마지막 타이밍에 접어들었다. 2022년 이후 새로운 정치 리더십에 주어진 5년의 시간이 최후 보루이며 이때가 인구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원래 로마 제국은 인구 대국이었다. 황금기로 불리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인구수가 1억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 기번이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 고할 만큼 큰 파워였다. 심지어 아이를 10명 이상 둔 집이 흔할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서민 아파트 집합 주택 인근엔 업무 시간인 오전 11시만 되면 쏟아지는 시민들로 거리를 걷기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출산 장려 정책의 힘이다. 이렇듯 인구가 늘어나는 시절에도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출산 저하가 곧 국력 감소를 우려한 조치다. 반대로 출산을 주저하면 페널티를 부과했다. 로마 제국 최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미혼 여성에게 독신세를 매긴 것으로 유명하다. 공직에 등용할 때 능력이 동일하면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덕분에 제국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듯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인구 보너스의 힘을 보여준다. 즉 로마는 인구는 곧 국부라는 개념으로 제국 확장의 토대로 활용하며 인구 대국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다만 늘 그렇듯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다. 일정 궤도에 안착해도 이를 유지한다는 건 여러모로 힘들다. 로마 제국도 그 한계에 부딪혔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힘이 약화된 시점과 인구 감소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멸망을 앞두었을 때 로마 인구는 전성기와 비교해 절반 이하인 5천만 명까지 축소됐다. 고도 성장을 반복하던 공격적인 제국 확장이 멈추고 파이가 확대되지 않는 평화 시절이 도래하자 출산은 급격히 감소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으로 납 중독설을 내세운 역사학자 콜럼 길필런의 자료는 더 구체적이다. 그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었던 트로이 그리스의 19세 이상 청년 101명 중 기혼자는 35명에 불과했다. 그중 자녀를 둔 것은 17명뿐이었다. 설상가상 17명 중 10명은 자녀가 1명이었다. 비록 로마 본토가 아닌 점령 지역 인구 통계지만 이를 통해 중앙 거점의 사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귀족 집단 등 중산 계층에서 출산 기피 트렌드가 두드러졌던 걸로 알려졌다. 그런 와중에 전염병이 돌고 외부 침입까지 발생하면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몰락했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